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더블 다이몬드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제목은 나에게 어울리는 삶, 그것이 최고의 럭셔리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눈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제목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샤넬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칼 라커펠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분이 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인용해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먼저 고민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럭셔리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가 참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그 옷에 그 격에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가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가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아메이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이 뭘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원하는 삶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또 나에게 어울리는 삶들을 각자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내게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럭셔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잠시 저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제 아내 하이라는 리더와 지금 만 37년의 결혼 생활을 했고 이 중에서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 부부는 아메이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인생에 봄을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본다라는 거, 내가 알아본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정말 안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지만 가정은 삶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해서 그 행복한 삶의 여정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부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럭셔리 사업이고 럭셔리한 그런 삶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3년 전에 태어난 손녀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 아들도 올해 6월 달에 또 이제 결혼식 날짜가 잡혀서 이제 두 아들 모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올 가을 되면은 두 번째 손자인지 손녀인지 잘 모르지만 두 번째 이제 손주가 태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아메이 사업도 그렇지만 굉장히 가족의 네트워크가 지금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펼쳐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나 많겠죠, 자기 소개가.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가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남 2녀 중에 제가 8남매 중에 8번째 막내로 제가 태어났고 이 개인적인 성향이 문제와 싸우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악유하고 다투는 걸 너무나 싫어해서 아예 문제를 안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 특별히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던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가의 집안 배경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팅이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던 그런 추리닝 같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마흔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연로하셨고 아버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나 취미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그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추리닝을 같이 똑같이 맞춰서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뛰는 것이 아버지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 다 그러셨죠. 근데 저는 팅이었다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마다 그 옷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새겼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팅이었죠. 왜냐하면 행복한 우리 가족 화이팅. 그래서 아버지가 행이었고 전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저는 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슴에 붙이고 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들은 그런 게 아마 로망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뭔가 대단한 뭔가 행복감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왜 사람들은 아미의 사업을 할까? 사실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싶어서 아미 하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평안한 노후를 갖고 싶어서 하고요. 경제적 자립하고 또 내 새끼들한테 뭔가 좀 상속하고 싶어서 하고요. 또 아이들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인정 받고 싶으니까 어디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정말 여기서는 다 잘한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 여행 가고 싶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할 거예요. 다 생각들은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때 아미를 제가 만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87년도에 유학을 했었고 아까 좀 전에 잠깐 보여줬지만 전 시드니에서 유학을 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텐데 여러분들 88년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이라는 게 자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 그 올림픽 이전에 이제 저는 87년도에 이제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88년도 1월달에 그 제 아내를 만나서 89년도에 3월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91년도에 제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가 정말 저한테는 유학과 신혼생활 꿈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버지가 사업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으셨고 힘듦이 많으셨겠죠.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91년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쓰러지신 지 한 닷새 만에 세상을 뜨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3월 달에 제 아들을 놓고 딱 2달 만에 2달이 좀 못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집안적으로 굉장히 격변의 시간이 있었고 내 가정의 천국이라는 부분과 사업의 지옥이라는 것을 동시에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현실 점검이었고 그리고 1996년도에 우연하게 아메와의 만남이 이 일이 정말 천직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1년 만에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제 위기가 없다고 했지만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련의 모든 가정들이 사실 제가 그때 하필 아미를 만났지만 아미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미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아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사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또한 저희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 속에서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나의 답답함을 찾기 위해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우리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0대 공부를 위해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자기개발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50대 재테크에 다시 한번 또 미쳐라. 60대 변화와 성장에 또 미쳐라. 1년만 미쳐라. 하루만 미쳐라. 딱 1시간만 미쳐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미치라고 하지만 저 책을 어느 책을 읽어봐도 저 책에 뚜렷한 해답을 제공하는 책은 없다는 거죠. 그 미치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책을 팔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런 미치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 안에 어디에도 해답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되게 좋아하는 프로들이 되게 많은데 TV에 한국의 부자들, 뭐 이웃집 백만장자, 성공시대, 서민갑부, 뭐 또 유튜브에 보면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삶, 베버리힐스 대저택,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성공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저분의 삶은 내 삶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이야기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지만 잘 들리실지 아니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더 좋은 길로, 더 성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지를 꺾는다. 고로 무지는 의지를 꺾는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낳는 거고요. 그 의심은 의지를 꺾는다면 결국은 아는 것, 안다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아보지 않는 것 때문에 의지를 꺾는 일이, 이 일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다 아메이 사업을 하진 않는다.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알아보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알아봐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이거 보면 잠깐 웃으실 텐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품 카탈로그입니다. 제품 한 38가지. 우스꽝스러운 게 치약은 있는데 칫솔이 없고요. 네. 뉴트릴라이트가 프로틴까지 해서 한 6가지 정도 보이네요. 그 중에 퀸치 주스라고 해서 옛날에 가루로 타먹는 주스가 있었죠.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몇 가지의 세제들, 그리고 고메이 커피라고 하는 커피, 이게 전 제품이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아메이 사업을 대단한 사업이다, 내 인생을 바꿔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전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제 돈을 들여서 아메이란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내가 가보기로 판단을 했고,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구간 가서 잠도 자보기도 했고, 아메이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JW 메리어트를 방문도 했고, 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신관에 가보기도 하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와 본사를 방문하고 본사를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이신 고인이 되신 리치 디보스 님을 만나 뵙기도 했고, 그랜드 래피즈 공항에 있는 아메이의 비행기 경락고를 방문을 해보기도 했고, 네. 그 30대 때 인간 이정민 하예라는 30대에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왜냐하면 무지가 의심을 낳기 때문에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결정했습니다. 모든 위대함은 다 초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모든 회사들이, 심지어 아메이마저도 저기 뒤에 보시는 창고와 자동차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승합차 한 대로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또한 우리의 아메이 사업도 아주 초라하게 시작됐다는 것.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얼마나 지금 고령화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점심 12시에 백화점 식당가를 올라가 보시면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는 양극화가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이다, 1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극과 극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아파트가 100억이다, 15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얘기는 홍콩이나 있는 얘기고 싱가포르나 있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5억짜리 빌라가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100억, 200억, 250억, 300억짜리의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좀 전에 김일두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도치 않은 그런 전쟁의 위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길이 좀 한산해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울에 지금 기본 주유비가, 휘발유 값이 2,000원을 이미 넘어섰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고, 또 AI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이런 디지털 전환 AI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메이에서 만든 장표죠. 미래학자가 얘기하든 유전학자가 얘기하든 분자 생물학자가 얘기하든,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인간은 점점 오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979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남자 평균 수명이 59세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00년대 조선시대 들어가면은 남자 나이 뭐 30 좀 넘으면 다 세상을 떠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수명은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몇 년 후면 우리나라의 4분의 1은 다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장수는 분명히 축복입니다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이 무소득 기간, 나의 메인 잡을 은퇴하고 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평균 약 한 34년, 35년의 이 기간 동안을 이 무소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정말 이제는 그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 크레바스라는 얘기를 한번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도 이제 고갈된다는 얘기도 많다 보니까 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또 늦춘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이 소득 크레바스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 JTBC의 손석희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과 또는 이과가 나눠지죠. 문과는 경상계열, 인문계열, 이과는 자연계열, 공학계열로 나눠지죠. 근데 보통 경상계열은 CEO 또는 백수, 인문계열은 백수 아니면 작가, 자연계열은 아사죠, 아사. 네. 그리고 공학계열은 과로.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차피 결론은 치킨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결치라는 거죠. 흔한 착각이 뭐냐면 어제까지 임금 근로자, 쉽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톱니바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오늘부터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 없는 정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은퇴 전 최소 4, 5년의 준비가 없다면 차라리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다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퇴직금에 몇 억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그냥 준비 안 된 자영업을 시작하는 자체가 일단 굉장히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정말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의 현실입니다. 전국의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어요. 10만 개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냐면 이걸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보면 291명당 커피숍이 한 개가 있는데 이 291명이 우리나라의 10만 개의 커피숍 한 개를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자영업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58%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익을 갖고 있다는 현실과 절반이 3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경제적 정년의 공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는 시간과 쓰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월등히 버는 시간보다는 쓰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네. 대기업은 평균 48.8세에 은퇴를 하고 중소기업은 50.8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내가 생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이 돈을 써야 되는 이 쓰는 시간들이 너무 길다. 나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식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83세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6년 치매를 겪으셨는데 그리고 89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13년 정도 지났는데 그 부양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들이 또 온다라는 거죠. 이게 소득이 끊긴 이후에 삶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 이야기를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60이 넘었는데 참 관리를 운동하면서 관리를 잘하셨구나라고 얘기는 듣지만 사실은 60이 넘은 사람들은 뭐라도 약 하나 안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무슨 약이라도 한 가지는 대부분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득이 없다면 그 끊긴 후의 삶은 너무나 길고 초라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소득은 직장을 다니면 느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늦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지각 출발이죠. 요즘은 한 29세 정도 돼야지만 첫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자녀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잉 교육비죠. 나도 보통 지금 대학을 다녔을 때 여러분들 거의 600만 원, 7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셨을 거고 대학 진학률이 한 79% 된다고 하죠.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에 대한 한 명의 교육비가 또 있죠. 평균 한 1, 2억 개 정도의 교육비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뭐 그 이상도 들어가겠죠. 근데 저처럼 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맞게 될 여러분처럼 언젠가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이 둘입니다. 언젠가 자녀를 지원해 줘야 될 때가 올 텐데 내가 만약에 없다면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식아 미안하다. 네가 그냥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얘기밖에는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가족끼리는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지원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다가 샌드위치 부양이라고 해서 노부모까지 있는 경우 그분들이 10년, 20년 모셔야 될 경우 또 다른 엑스트라에 대한 비용들이 분명히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장표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다 겪어봤거든요. 자식 둘도 지금 결혼시켜보고 있고 부모님도 어머니가 6년의 치매를 겪었고 다 저는 겪어봤거든요. 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퇴 후 약 50년 정도를 산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비용은 TV 뉴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월 350 정도를 12개월 50년 정도를 산다면 최소한 현금으로 2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5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보유해서 연수익 3%로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한 8.4억 정도의 우량 배당주를 갖고 해서 배당을 받거나 여러분들 그런데 이 21억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월급만으로 이 자산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요즘에는 저속 노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속 노화. 예, 우리가 지금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걸로 우리가 계속 하는 이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저속 노화를 그렇게 누구나 다 원합니다. 젊게 사는 거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저속 은퇴를 그렇게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은퇴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서 일하고 싶고 작년에 저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어쨌든 관리소장에 의해서 해직이 되게 됐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뭐 은행원 지점장 출신이세요. 연세는 한 70 정도 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파트 주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붙잡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좀 잘해달라고. 제가 뭐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결국은 해직이 됐지만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근데 정말 일을 하고 싶을까요? 정말 노동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은퇴를 늦추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그 저속 은퇴에 대한 마음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자산이죠. 그 모든 원인은 자산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 어느 쪽에 서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임시소득인지 아니면 인세소득인지,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맞고는 삶을 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사실 돈 버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시간 들여서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게 가장 첫 번째 겁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내 돈 가지고서 사람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남한테도 월급 줘가면서 남의 시간을 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삶.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소득의 형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임시소득, 양동이 수입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자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투자의 개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메이의 비즈니스 오너로서 이 아메이를 통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도 잘 살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월급을 모아서 부자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창업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월급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은 정체되고 지출은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내 자식들은 잘 키우고 싶잖아요. 소득이 정체되고 지출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이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저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사업가 또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업가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건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저희 집의 그날 하루의 분위기는 퇴근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아버지가 밝은 모습으로 퇴근하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온 집안이 다 밝은 모습을 유지했었지만 어떤 날은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걱정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죠. 정말 저 좌측에서 우변으로 옮겨가기에는 엄청난 정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전에 실화죠, 실화.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했대. 만약에 제가 망해서 하루에 $1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추측을 해본 거죠. 가상해본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1를 가지고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1로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래요. 살만해서 그래서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감당할 자격이 없고 감당할 자신감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 아메이라는 사업은 자본 투자 없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부가적인 수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의 투자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왜? 창업의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창업의 희소 가치가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알아보지 않는 함정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자본 투자 없는 안전성과 그리고 아메이라고 하는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의 든든한 지원이 있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일의 양과 추구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메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끔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움직이는 곳이 내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거의 30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저의 아내도 뭔가 여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정말 자본 투자 없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뭐가 많았냐면 제가 성장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사업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늘 뭐랄까요, 이런 불안과 염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뭐가 제일 불안한가 하면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아내랑 같이 나오거나 할 때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에 꼭 다리미가 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다리미 꺼졌는지 확인해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또 이렇게 나가다가 또 다리미를 내가 안 끄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메이 필립스 다리미는 자동으로 꺼진 기능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가가지고 이제 그 다리미 확인하러 가보면 다리미는 여지없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다리미를 아예 들고 나온 날도 있습니다. 웃기죠? 예. 그래서 다리미를 아예 들고 차에다가 싣고 나옵니다. 그런 염려되는 마음이 아마 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사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날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지를 몰랐죠. 플랫폼은 서울역에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청량리역 서울역에 있는 것이 플랫폼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결의 핵심이고 그 연결만 하는 것이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세계에 방 하나 없으면서 세계의 가장 큰 숙박업체인 뭐 에어비앤비처럼 그냥 소비자와 호텔을 연결만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돈이 되는 시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아메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일반적인 마티가 아니라 소비가 자산이 되는 것, 쌓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탄생이 됐죠. 프로듀서와 콘슈머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치약, 샴푸 같은 평생 써야 될 그런 생필품의 브랜드 체인지가 곧 사업이 되는 바로 소비가 자산이 되는 게임. 세상의 어느 곳에도 과거에는 이런 개념은 없었죠. 뭐 캐시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있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것이고 뭐 0.01%의 캐시백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의미 없는 캐시백이고 소비가 자산이 돼서 매출의 35%를 돌려주는 이런 아메이의 개념이 사실 전 세계에서 없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 경로가 아니라 제품 공급을 직접 판매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ABO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유통의 마진에 좀 전에 말씀드린 35%를 후원 수당으로 매출 애누리로 잡아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늘 아메이의 손익 계산서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뭐 35기, 36기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메이는 매년 약 4,300억, 4,5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출 애누리 항목으로 우리 ABO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물건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보셨습니까? 정말 이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지난 1959년부터 67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 사실 여러분들 매달 14일이 되면 아메이 보너스가 들어올 텐데 저는 1996년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꽤 긴 기간인데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메이가 단 하루를 보너스를 늦게 준 적이 없습니다. 빨리 주면 추석이나 뭐 구정 같은 게 명절이 끼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3일, 4일을 먼저 지급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뭐 지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연휴가 끼거나 일요일이 끼면 그 다음 날 내도 되지 않습니까? 아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아메이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14일에 명절이 끼거나 일요일이 끼면 그 다음 날 주면 되는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연휴가 끝나면. 근데 항상 그 전에 미리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 4,370억에 대한 그 한 4, 5일간의 여러분들이 한번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 것마저도 아메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한 날짜에 아니면 그 전에 지급을 하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아메이라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우리는 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남을 돕기 위해서 아메이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메이 회사의 비전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다라는 것이 아메이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아메이 하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건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의 개념인데 뭐 홍익인간의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 된 사람도 멀고 너무나 힘든 사람도 많고 너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저 사람들이 아미로 성공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7년간 이용한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 그리고 제이벤 앤델과 리치 디보스라고 하는 두 창업자에 의해서 동업 관계로 이렇게 오랜 기간 70년 가까운 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전 세계 100여 지역 국가에 나가 있다라는 것들, 저희처럼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약 300만 명, 350만 명 정도 있다라는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70년 이상을 동업한 사례가 있느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풍 고려아연이 있었죠. 근데 사실상 뉴스에서 보셨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결별했죠. 근데 약 700년 된 스토라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광산 기업이고 아주 장수 기업이죠. 예, 타이어도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700년을 지금 동업 사례가 있더라고요. 독일의 월크라는 회사, 1668년도에 설립된 이런 회사, 이런 회사들 몇 개의 회사들만 70년 이상 동업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100년, 200년, 300년 된 사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정말 70년 이상을 이끌고 있는 운영해오는 회사들은 정말 손에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마음이, 두 가문이 맞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정신이 달라야겠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이 아메라고 하는 이 회사는 처음에 태초부터 시작될 때부터 정말 저는 좋은 마음,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기업의 비전과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 과거 70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아메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업 사례의 성공 사례로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는 글로벌 아메이는 37년 정도 됐었고 한국 아메이는 1900 몇 년입니까? 1991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한국 아메이는 6년 차였습니다. 글로벌 아메이 37년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기업이 과연 100년, 200년을 갈 것인가? 만약에 이 회사가 잠깐 10년, 20년으로 끝날 만한 회사라면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저 두 창업자를 믿고 회사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이 회사는 누구보다 어느 회사보다도 장수 기업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수명이 일반 기업처럼 12년, 13년으로 끝난다면 나는 이 사업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정말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한테 오게 될 거니까 정말로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미국에 또 이렇게 캘리포니아, 워싱턴 쪽에 멕시코에도 이게 많은 농장들도 갖고 있지만 저는 작년에 중국의 우시의 보테니컬 센터, R&D 센터를 다녀왔었는데 정말 중국에도 저렇게 R&D 센터가 있고 특별히 종전의 이 뉴틸라이트 농장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미국과 남미 쪽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서 영양 보급 식품을 만들었다면 이 한방에 관련된 동양의 그런 식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중국에 있는 그 우시 보테니컬 센터는 국화의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국화를 통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사실들을 제가 보았었죠. 네. 그리고 전 세계 생산 시설이 6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통해 가지고 정말 75곳의 연구소와 특허 등록된 750개 이상의 특허 등록들, 전문적인 800여 명의 혁신가 과학자들, 50만 건 이상의 폼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정말 건강기능식품부터 리빙에 이르는 700가지의 아메이 코어 제품들, 여기에 지금 적진 않았지만 또 아메이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포원이라고 하는 국내 제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30년 전 시작했었던 38가지 제품과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였고 어쩌면
한국아메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처음에는 하나의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로 시작됐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판매를 넘어서 앱을 통한 플랫폼으로 변천되는, 변화되는 그런 성장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으니까 정말 격세지감을 저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사실은 짤막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아메이는 PB라고 하는 고정의 점수, 제품의 점수라고 하는 점수치가 있고 그리고 보너스의 금액을 정하는 BB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던 30년 전에는 PB와 BB가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격이 별로 안 올랐죠. 3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1대 1.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메이 제품은 크게 인상이 많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매치와 그리고 점수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 홀로 한 달에 한 20만 점 정도를 아메이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저 도표에 의해서 3%가 되고 그리고 6,00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 6,000점에 대한 물가 상승률 1.8을 곱한 것이 1,800원이라는 나의 캐시백을 저 코앞 보너스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너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메이는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를 소개해준 여러분의 스폰서가 계십니다. 저에게도 많은 스폰서가 계시겠죠. 맨 위로 올라가면 우리 김일도 리더님이 계시고 오용 리더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나의 직접적으로 알려준 나의 스폰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시킨 A, B, C 세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전체 매출에 대해서 정말 공평하게 원칙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나의 스폰서는 전체 매출이 100만이고 여러분들은 저 그림에서 80만이 될 텐데 결국은 내 자기 자신의 전체 그룹에서 자기 하위 그룹을 제외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분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의 100만이라고 하는 6만에다가 6만 점에서 여러분에 해당되는 80만 6% 48,000점을 빼면 결국은 12,000점이 스폰서에게 갈 보너스 거의 곱하기 1.8 물가 상승률을 곱하면 21,600원이 스폰서의 보너스가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의 보너스를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은 48,000점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은 6,000점짜리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3만 점 곱하기 1.8을 하면 54,000원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보너스시고 각각의 A, B, C는 자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그 점수를 가정치를 받아서 1,800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있다. 네트워크는 어쨌든 내가 계속 하는 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약에 나를 포함해서 7명의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똑같이 저런 그림처럼 쓰는 건 아니겠죠. 안 쓰는 분도 계시고 10만 쓰시는 분들 100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게 동일하다고 하면 과장하에 본다면 140이라고 하는 9%에 12만 6천 원에 이제 20만 쓰신 분들을 6명을 제외하면 내가 받게 될 보너스는 9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1.8을 곱하면 16만 2천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내가 받아야 될 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 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신제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25명의 나를 포함해서 25명의 네트워크가 만약에 생겨난다면 만약에 저는 이제 매출로 따지면 500만 포인트가 될 것이고 15% 75만 점이 내 전체 보너스 레벨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각각의 여러분들 저기 분홍의 동그라미 그룹을 보시게 되면 80만 원짜리 그룹이 나한테는 6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런 그룹들을 갖다가 빼게 되면 28만 8천 점을 빼서 내가 받아야 될 점수는 46만 2천 점 여기에 1.8을 곱하면 83만 1,600원이 내가 받아야 될 수령되는 나의 보너스가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추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구존 빌더라고 해서 내가 6% 세계 그룹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 그림처럼 이런 경우에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30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받게 돼서 113만 1,600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이제 79명, 뭐 100명, 12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제가 이 그림은 전부 다 아메이의 1차 보너스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나의 이런 그림을 통해서 1,580만 PB가 됐을 때 나의 최종 자산은 290만 원 정도의 약 3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소득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돈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평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제 내가 1000만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는 핀이 은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3번을 하게 되면 GP라고 해서 골드 프로듀서, 이 과정을 6번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연속으로 3번을 하면 플래티늄 세미나가 플래티늄이 되고, 이제 지난 4월부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았던 플래티늄 세미나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다시 워커힐 호텔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하는데 제 파트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자격과 자산 상속의 권리까지도 얻게 되고 1000만 포인트를 1년 내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그런 핀이 이제 주어지고 연소득은 4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과 마찬가지로 저런 다양한 그런 권리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PT가 되었다면 이 사업의 또 다른 게임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어떻게 PT로 성장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아메이라는 사업은 플래티늄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의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플래티늄이 되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플래티늄이 되어야지만 내 파트너들을 건강하게 양육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설령 플래티늄을 만들어도 그 플래티늄은 그렇게 건강한 플래티늄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플래티늄이 내가 되고 내 하위에서 건강한 플래티늄을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3그룹과 6그룹 이 사이에서 때로는 에메랄드, 또 6그룹을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메랄드의 연소득은 보통 평균 8천에서 1억 2천, 그리고 아메이 꽃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의 연소득은 보통 1억 2천에서 2억 5천. 근데 왜 저런 차이가 날까요? 왜 같은 에메랄드인데 8천이고 어떤 사람들은 1억 2천을 받고 왜 어떤 다이아몬드는 1억 2천인데 어떤 다이아몬드는 2억 5천을 받을까요? 저긴 적혀 있지 않지만 다이아몬드를 1년 12달 유지할 수 있는 그 6내그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그냥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에메랄드냐 아니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냐는 정말 엄청난 큰 차이가 소득에서도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파운더스라고 하는 필이 갓 에메랄드가 되거나 갓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정된 사업, 안정된 플래티늄, 안정된 파운더스 플래티늄, 안정된 파운더스 에메랄드, 안정된 다이아몬드가 그 무엇보다도 때로는 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기여도로 봤을 때는 파운더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는 어차피 36Q는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도 36번의 Q를 하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36Q입니다. 세레그가 12달을 하는 거니까요. 회사에 대한 기여도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물론 핀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성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과 도전을 다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그런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는 레거시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 레거시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 자격을 다이아몬드 된 이후부터 한 번도 다이아몬드 자격을 놓치지 않고 20년 이상을 유지한 다이아몬드를 레거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펑션에서 이 레거시 다이아몬드를 무대에 올리거나 또는 자막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대한 존경을 표시합니다. 저는 1996년도에 아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해서 6개월 만에 플래티늄이 되고, 그리고 플래티늄이 되면서 저는 루비 플래티늄이 됐고요. 그리고 97년, 98년도 너무나 열심히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한때는 제가 루비일 때 집에 홈미팅이라는 걸 했는데 98명까지 와봤습니다. 98명.
그렇게들 열성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도저히 이제 98명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미나장을 내서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98년도에 결국은 큐 에메랄드가 들어가고 99년도 3월 달에 사파이어가 되고 99년도 4월 1일부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한 달 차이 에메랄드가 되고, 그리고 99년도 이제 9월 1일부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드디어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배경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2000년도에 제가 뉴 밀레니엄 다이아몬드가 됐던 거죠.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2000년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부터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아메이 사업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를 도전시키지만 절대 무리시키지는 않는다. 내가 보너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 파트너를 무리시키지 않는다, 도전시키지 않는다. 그 원칙을 가지고서 파트너의 도전을 돕지만 절대 그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무슨 호기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자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그 브론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우리 그룹에서는, 특별히 우리 김일도영 리더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예, 저렇게 다양한 핀이 있습니다. 어느 핀 하나 소중하지 않은 핀은 없죠. 다 핀들마다 사연이 있고 다 스토리가 있는 굉장히 소중한 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메이의 필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런 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쉘 수령액만 보더라도 제가 25년도 건 제가 못 뽑아봤는데 24년도 그 고연봉 쉘 수령액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7천만 원이 일반 직장인들이 478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데, 결국 이게 여러분들 사파이어나 파운더스 사파이어 소득이고요. 연봉 1억이라는 분들이 한 달에 650 정도를 수령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소득세, 갑근세가 띄어지지 않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봉 2억, 1,100만 원의 월간 소득이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봉 3억, 4억, 5억 이런 핀들이 사실 파운더스 EDC의 그런 소득이라고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소득이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25년부터 지금 27년간 지금 비전 보너스 1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저 조건에 맞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 또는 때로는 200% 3년 연속 성장하신 분들에겐 총 300%의 그런 성장 보너스를 또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회원의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라는 것이 이 땅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가 TV를 이기는 일은 없을 거야. 누가 TV를 보지 저걸 보겠어. 전문가가 만들어진 방송을 보지 개인이 마구잡이로 올린 저 영상을 누가 보겠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튜브는 매일 전 세계에서 20억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결국은 자체 프로그램 한 개 없으면서도 가장 큰 방문국이 됐습니다. 구글은 2006년에 10월 9일 날 16억 5천 달러라고 하는 한 2조 조금 넘는 돈으로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의 매출은 600억 달러, 87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매출인가 하면 KBS의 연간 매출이 1.3조인 걸로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구글의 매출이 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구글의 이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 크리에이터가 성공을 하면 전 세계의 시청자와 팬이 몰려들고 또한 광고주와 브랜드로 이어지게 되고 그 크리에이터가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차세대의 크리에이터들이 또 유튜브를 하게 되는 바로 그런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크리에이터들이 받는 소득은
굉장히 미미한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유튜브가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튜브의 회원 자산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아메이의 성공의 비율은 뭐냐면 ABO가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의 성공 사례가 다른 사람의 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꿈을 이루게 되면 내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성공을 꿈꾸는 차세대의 ABO들이 들어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회원 자산의 가치는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코스트코, 아메이 같은 이런 회원 자산의 가치, 다 회원의 성격은 다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코스트코는 유료 구독자, 아메이는 아메이 ABO라고 하는 파트너 소비자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광고 수수료 금융 가지고 수익을 얻고요. 코스트코는 멤버십 회비가 코스트코 매출의 95%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제품 판매 네트워크의 확장이죠. 카카오는 1인당 연간 한 4, 5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1년에 인당 약 한 450만 원 정도를 쓴답니다. 근데 전 세계 코스트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억 4,5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메이는 회원 1인당 연간 한 150에서 한 200만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가치가 다르죠. 카카오는 데이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코스트코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메이는 지속성과 확장성, 그리고 인적 인프라가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소비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는 편리함과 익숙함, 코스트코는 할인을 구매한다는 그런 혜택,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자산은 그들의 자산이지, 그들의 회원이지 나의 회원과는 아무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메이는 회원이 회사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내 ABO의 회원, ABO의 자산으로 발전된다는 것이 가장 큰 회원의 자산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찬혁이라는 친구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가 청룡영화제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관짝 퍼포먼스 뭐 이런 거 들어보면서 이 친구의 신앙을 제가 느낄 수도 있었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25년도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나면 모든 무대에 자기의 스태프들, 심지어는 밴드, 무용수 할 것 없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주인공인 걸 무대에 느꼈습니다. 아, 모두가 주인공인 무대를 만드는구나. 저는 아메이 사업은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둘러리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해서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기에 저는 지난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미팅과 도전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축하 파티와 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정말 흥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치어리더로서의 또 그런 역할도 계속 해오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메이의 자산과 성장과 더불어서 매년마다 전 세계 여행의 기회를 줘서 이번 달도 지금 포르투갈의 포르투라고 하는 아메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여행이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1996년부터 과학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한 100번 이상의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 여행의 비용만 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때부터는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2002년도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포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보상들을 지난 30년 동안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상들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30년을 하면서 제 네트워크는 저기 노란 동그라미가 다이아몬드이고요, 저 녹색 동그라미가 수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가 더블 다이아몬드, 그리고 제 파트너들 중에 두 조는 저보다 더 핀을 앞서 나가서 더 큰 성공을 통해 가지고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도 두 분이나 또 계시는 거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A70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있고요.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마 우리가 아메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두고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독하게 자립해야 되고, 독하게 자기 관리해야 되고, 독하게 열정 관리하고, 독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당신에게 왜 아메이를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아메이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리스타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